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참 웃음이 많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제 얼굴을 보며 웃고 아이를 씻길 때도 뭐가 그리 즐겁고 재미있는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마치 나사가 하나 빠진 것처럼 그렇게 웃고 다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슬픕니다. 제 남편이 원래부터 웃음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웃어도 제가 더 많이 웃었는데 사람이 바뀌더군요. 남편은 올해 43살이고 저는 38살입니다. 아들은 이제 7살이 되었고요. 결혼 후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은 점점 잘 웃는데 저는 점점 웃기 힘드네요. 저는 제 남편을 26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직장 선배를 따라서 거래처를 돌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처음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땐 자신감도 넘치고 어찌나 든든해 보이던지 함께 갔던 직장 상사도 오는 길에 칭찬하더군요. 그렇게 일 문제로 서로 자주 만나다가 식사도 하고 주말에 뜬금없이 저에게 연락해서 일 핑계를 대며 잠깐 만나자고 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알겠다고 하고는 잔뜩 꾸미고 나가서 만나기도 했었어요. 그땐 참 멋지고 든든한 남자였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다 자연스럽게 결혼식도 올렸고요.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내다가 보물 같은 아기도 생기게 되었어요. 그땐 모든 생활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한 단계씩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앞에 큰 벽이 생겼습니다. 그때가 제 남편이 39살이 되었을 때였는데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직원을 줄여야 한다고 30대인 제 남편에게 퇴직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끝까지 버티면 몇 년은 더 다녀볼 수도 있다고 했지만 언제가 되었든 퇴사는 확실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직도 알아보고 지인들에게 연락도 자주 해보는 것 같았는데 결국엔 3달을 못 넘기고 퇴사하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겠다며 의욕이 불타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저도 불안해하거나 많이 걱정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2번째 사업을 정리하고 나면서 남편은 점점 예전 모습을 잃어갔습니다. 불이 꺼지는 것 같았어요. 2번째 사업은 예전 회사 지인들과 동업을 했었는데 사무실 정리하고 나오던 날 동업했던 지인이 쓰러져 입원하는 바람에 문병 갔다 왔었거든요. 새벽 1시가 넘어도 아무 소식이 없길래 저는 계속 걱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웃으면서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남편은 늘 웃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웃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그게 우는 소리로 들렸거든요. 이번에도 그랬고요. 남편 2번째 사업 자금을 시댁에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번에 그게 잘 안 되면서 시댁 가족들하고 몇 번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버님과 다투는 모습도 봤었고요. 가족끼리 그럴 수 있냐 싶기도 했지만 그래도 갚는 게 맞긴 하니까 전세금이라도 빼서 최대한 갚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집을 옮기면서 시댁 근처는 상상도 하지 못했고요. 제가 직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보려고 친정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사 와서 지내면 지낼수록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옮긴 집에서 지내면서 친정 부모님과도 자주 만날 일이 있었고요. 워낙 집도 가까워서 더 그랬어요. 저희 남편은 동네 사람들에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도 잘하고 동네 사람들과 친해지려 노력했고 그 모습을 친정아빠는 엄청 좋아하셨지만 친정엄마는 표정에 그늘이 있으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친정엄마의 그런 모습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고 모른 척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친정아빠는 잘 웃는 사위가 좋으셨는지 밤에 따로 불러서 술도 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친정아빠를 잘 따르는 것 같아서 엄마 일은 일단 접어두고 지냈었어요. 그 당시 저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계속 나가고 있었고요. 남편은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아빠께 전화가 왔는데 남편 이야기를 하셨어요. 갑자기 저에게 제 남편이 요즘 뭐하고 지내냐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하는 가게 창고에서 물건 정리하는 걸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한참 동안 듣고 계시다가 그냥 알겠다고 하시며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제게 전화하셔서는 그 직장이 돈을 얼마나 주는지 알고 있냐면서 남편 월급을 물어보시고
근무 시간은 어찌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매일매일, 그것도 한 번에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물어보셨습니다. 그게 참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길에 친정아빠께 찾아가서 보는 앞에서 다시 여쭤봤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남편 이야기를 알고 계신 건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배달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배달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들은 아주 예전엔 슈퍼마켓을 하셨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버스 정류장보다 편의점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 넘쳐나는 편의점에 밀려 저희 부모님 가게도 손님이 줄어들게 되었고 나중에는 가게를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부모님들이 가게 때문에 고민을 엄청 하시다가 편의점에 없는 걸 팔아보자는 생각으로 그때부터 과일들을 가져다 놓고 팔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은근히 잘 팔리기 시작했고 점점 과일 찾는 사람이 늘어서 나중에는 과일을 주로 팔게 되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자꾸 배달해달라고 해서 업체를 불러서 하자니 배달비도 만만치 않고 직접 하기도 힘들어서 그냥 배달은 포기하셨었대요. 그러다 보니 손님도 많이 줄기도 했고 옆 동네에 젊은 남자가 하는 과일 가게 때문에 더 줄었다면서 이참에 그냥 저희 남편이 가게로 나와서 배달을 좀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월급이나 그런 건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솔깃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조심스러우셨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에게 저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고 친정아빠 가게에서 일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이번에도 웃으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좋은 기회 주셨으니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배달 일을 맡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침에 출근해야 해서 남편이 어떻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남편에게 일은 어떠냐고 물어봤지만 그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좋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낮에 남편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를 해봤는데 그때 남편 옆에서 엄마 목소리가 언뜻 들리는데 화가 난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나자 남편도 서둘러 전화를 끊었고요. 저는 계속 그게 걸려서 그날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어봤는데 남편은 계속 아무 일도 없다며 이번에도 웃기만 하더군요. 속으로 엄청 찜찜하고 신경이 쓰였지만 본인이 저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집에 오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팔에 깁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쩌다가 깁스까지 하고 있냐고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는데 무슨 자기가 애도 아니고 이런 걸로 전화까지 하냐고 그냥 일하다 살짝 넘어졌는데 팔에 금이 갔다고 괜찮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팔에 깁스까지 했는데 가게에 나가더라고요. 며칠 쉬라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남편 말만 듣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고 하루 날 잡고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서둘러 부모님 가게로 가봤습니다. 오후 3시쯤 가게 앞에 도착했는데 남편이 입구에서 팔에 깁스를 한 채로 한 손으로 가게 앞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때 친정엄마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나오더니 저희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멀리서 봐도 대화 내용이 좋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친정엄마는 저희 남편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서둘러 가게로 달려갔어요.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게 안에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알겠더군요. 그때들은 첫마디가 바빠 죽겠는데 팔은 왜 다쳐서 힘도 제대로 쓰지 못하냐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웃으며 죄송하다고 다음 주면 깁스 풀어도 되니 그때도 열심히 하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엄마랑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보시자마자 웬일로 일찍 퇴근했냐고 하시더니 쏜살같이 가게 뒤에 있는 창고로 가버리셨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면서 어쩐 일이냐고 했고요. 속에선 천불이 났지만 일단 친정아빠부터 찾았어요. 이러려고 사위에게 일을 시키신 건지 머슴처럼 시키시려고 부르신 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어디시냐고 물어봤어요. 아빠는 지금 집이라고 손주랑 같이 있으시다면서 원래 그 시간엔 아빠는 집에 계신다고 하셨어요. 그것도 그때 알았네요.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깁스한 우리 남편 왜 일을 시키고 있냐고 왜 말을 막 하시냐고 쏟아내고 싶었는데 손주랑 같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자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남편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웃기만 했는지
그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남편이 다른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가게에서 그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저녁에 남편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는 걸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보기 힘들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은 계속 자기가 그만두면 그 무거운 과일을 누가 옮기고 하겠냐고, 아버님이 너무 힘드실 거라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친정아빠에게 직접 전화해서 남편이 가게에 그만 나갔으면 좋겠다고 내가 옆에서 보기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계속 무슨 일이냐고, 한서방이 집에서 뭐라고 하냐고 자꾸 물어보시길래 이러다가는 제 남편만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때 제가 본 일들을 다 이야기해드렸어요. 엄마가 너무 막대하시는 것 같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한참 동안 제 이야기만 들으시더니 알겠다고 하시며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몇 시간 뒤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가 오더니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기 시작하셨어요. 한서방의 일을 그만두면 가게 일은 누가 하냐면서 저보고 이기적이라고 하셨어요. 사업 망해서 왔을 때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고, 우리도 사위한테 사업 자금하라고 없는 살림에 2천만 원까지 마련해서 줬고, 그때 그 돈 달라고도 안 했는데, 게다가 아이까지 맡겨놓고 가면서 그게 부모에게 할 소리냐고 하시더라고요. 참을 만큼 참고 지내다가 가끔 화가 치밀어서 몇 마디 한 걸로 그게 마음 상해서 일을 그만둔다고 하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며 화를 내시더군요. 바보처럼 웃고 다니기만 하고 지금 상황에 웃음이 나오냐고 아주 속이 터진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사람이 웃고 다녀서 화가 더 나신 거냐고, 그럼 한숨만 쉬고 우울하게 지내야 속이 더 편하시겠냐고 했습니다. 그냥 더 이야기할 것도 없이 앞으로 아이도 안 맡기고 멀리 가서 지내겠다고 했어요. 이번에 남편 사업 무너지자마자 시댁에서 돈 달라고 재촉하는 거 보면서 정말 속으로 욕 많이 했는데 내가 욕할 자격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그거 2천만 원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간다고 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냥 친정집에서 먼 곳으로 이사 가서 지내자고 했어요. 내가 더 열심히 직장 다닐 테니깐 당신이 당분간 집에서 아이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세상 다른 사람들 다 필요 없고 우리 가족끼리 뭉쳐서 살자고 했어요. 남편은 아무 대답도 없이 듣고만 있더라고요. 제가 혼자 그 난리를 치면서 이야기해도 반응이 없었네요. 사실 뭐라 말하기도 힘들 것 같긴 했어요. 친정집 이야기니까 저도 예전에 시댁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남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이야기했고 보증금은 3개월 뒤에 주겠다고 하길래 그때까지는 더 지내기로 했어요. 남편에게는 팔 다 나을 때까진 절대로 가게에 나가지 말라고 했고요. 집에서 아이랑 함께 좀 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은 남편도 집에 잘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퇴근해서 오니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해봤고 남편은 한참 있다가 봤더니 지금 아이랑 밖에 있다가 집에 가고 있는 중이라고 금방 간다며 바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서둘러 집으로 가봤어요. 역시나 집은 텅 비어 있더라고요. 곧바로 부모님 가게로 달려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웃으며 과일 정리하고 있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가게로 들어갔고 가게에는 남편과 저희 친정아빠 둘이 있었습니다. 왜 또 부르셨냐고 친정아빠 앞에 서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왼쪽 다리에 깁스하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너무 놀라서 아니 어쩌다가 깁스를 하셨냐고 크게 다치신 거 아니냐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친정아빠가 웃으시면서 그냥 사위가 없어서 대신 배달 갔다가 살짝 사고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깁스까지 했는데 엄청 크게 사고 난 거 아니시냐고 달려가서 이곳저곳 살펴봤지만 정말 딱 다리만 깁스하고 계셨고 다른 상처는 안 보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밖에 있는 오토바이도 봤는데 신기하게도 오토바이가 멀쩡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크게 다치신 건 아니라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 들었어요. 그러자 친정아빠가 저에게 깁스 풀 때까지만 오게 하면 안 되겠냐고 하셨어요. 상황이 그러니 어쩌겠나 싶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친정아빠가 저에게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어차피 깁스해서 아이 봐주기도 힘들어서 계속 가게에 있을 것 같다고 엄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그 이야기까지 들으니 더 안심되었습니다. 아이 데리러 친정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빠가 같이 가자고 하셔서 가게도 문 닫고 함께 나왔어요. 아빠는 목발을 짚고 가시는데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남편도 그게 걸렸는지 10분 정도 걷다가 갑자기 아빠 앞에 앉더니 업히시라고 하더군요. 친정아빠는 처음엔 싫다고 하시다가 목발이 계속 익숙하지 않으신지 나중엔 사위 등에 업히셨고요. 제가 옆에서 그럼 그냥 휠체어로 하나 받아오시지 그러셨냐고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다 같이 친정집에 도착했어요. 엄마는 아직도 화가 안 풀리셨는지 저를 보자마자 이 나이 먹도록 아이 봐주고 있어야 한다고 저 들으라는 것처럼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자 갑자기 친정아빠가 옆에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그럼 나 대신 혼자 가게 나가서 보고 있으라고 지금 사위 덕분에 가게가 돌아가는데 사위 없었으면 가게 문도 못 열었을 거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도 사위 등에 업혀서 왔는데 세상 천지에 이런 대접받는 장인이 어딨겠냐며 현관 앞에서 엄청 소리치셨어요. 그날부터 저희 남편은 가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팔도 이젠 다 나아서 일하기엔 더 수월하다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언제까지 깁스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곧바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우물쭈물 하시다가 4개월은 더 해야 한다고 하셔서 다리 쪽은 깁스를 더 오래 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몇 주 정도 지나서 외근 나갔다가 바로 퇴근하는 길에 남편 생각이 나서 곧장 가게로 가봤어요. 도착해보니 남편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길래 배달 간 것 같았고 멀리서 보니 아빠 혼자 앉아 계신 것 같았어요. 그 모습도 쓸쓸해 보였고 깁스까지 하셨으니 얼마나 불편하실까 싶어서 순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아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목발도 없이 어딜 붙잡으시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셨어요. 깁스하신 채로 걸어서 가게를 돌아다니시더라고요. 순간 무슨 기적을 보는 것처럼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배달 갔던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왔고 그 소리에 친정아빠는 허겁지겁 다시 가게 입구에 앉으시더라고요. 저도 곧바로 가게로 들어갔고 아빠는 저를 보자 엄청 반가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깁스 언제까지 하셔야 되는 거냐고 다리가 많이 불편하시냐고 여쭤봤는데 아직도 걷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늙어서 그런지 뼈가 잘 안 붙는다고 한숨까지 쉬셨습니다. 이제 2달 뒤면 방을 빼야 하는데 집주인한테도 미리 이야기해놔서 슬슬 이사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아빠는 저에게 깁스를 앞으로 6개월도 넘게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뼈가 참 늦게 붙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은 나중에 이사하라며 일단 미루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 들으니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친정아빠가 왜 멀쩡한 다리에 깁스까지 하셨는지도 알겠더라고요. 그날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고요. 아빠가 가짜 깁스를 하고 계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듣자마자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놀라거나 억울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자 제가 다가가서 당신도 알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계속 웃으면서 자기는 첫날 바로 알았다고 화장실에서 볼일 보실 때 걱정이 돼서 슬쩍 봤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계시길래 그때 눈치챘다고 했어요. 남편이 알 정도면 친정엄마도 분명 알고 계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음날 낮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 다리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짜고짜 아빠 다리가 멀쩡하신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엄마도 놀라지 않으시더군요. 가족 중에 저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날 엄마와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예전에 싸웠던 일도 풀었고 집주인에게도 계약 연장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전화해서 집도 연장했고 엄마랑 화해도 했으니 이제 그만 깁스 풀으시라고 했어요. 그거 계속 하시다 보면 다리 가늘어져서 나중에 정말 걷기 힘들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랑 통화 끝나자마자 가게에서 혼자 뜯어버리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다시 예전처럼 모든 게 다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엄마도 잘 웃으시는 것 같았고요. 저희 부모님 가게는 남편이 물려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시 예전처럼 남편 눈빛이 돌아오고 꺼졌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요즘은 남편의 웃음소리가 더는 슬프지 않고 즐겁게 들리네요. 그게 제일 행복합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버님의 깁스가 다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려고 차고 계셨던 거였네요. 정말 너무 존경스럽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